평소에도 손주를 돌봐주느라 자주 보기는 하지만 명절은 왠지 더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명절날이면 귀성길을 하루를 꼬박 걸려서라도 가족들을 만나러 모이곤 했는데 요즘은 다들 바쁘다 뭐다 해서 참 가족들이 한번 모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가요? 하긴 그렇게 모여서도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며 싸우기도 하고 소란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보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남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지,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남편과 제가 재혼 가정이라 그래서 그런지 더욱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겠네요. 젊었을 적 저는 일찍이 결혼하여 전남편과 슬의 어린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듯이 전남편과 저도 중매로 만나서 겨우 얼굴 2번 보고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그때에는 그저 부모님들이 괜찮다는 사람과 몇 번 말도 나누지도 않고 결혼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이고 붙어 살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셨죠. 저도 그렇게 전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전남편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전남편도 겉보기만 본다면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 동네에서도 아주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효자라 그런지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고 유명한 효자 남편은 결혼 후 모든 집안일은 제게 맡겨버린 채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다니는 핑계는 가지가지였습니다. 일이 바쁘다, 친구 만난다, 심지어는 네가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왜 궁금하냐, 집사람이 남편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할 텐데 남편은 늘 저를 귀찮다는 듯이 대했고 저는 남편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으니 어쩌겠나요.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도리를 다 해야 했고 남편이 없는 집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그리 따뜻하고 좋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 당시 시집살이야 당연했고 늘 팔이 안으로 굽는 분이셨던 탓에 남편의 잘못도 항상 제 책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항상 남편의 편만 드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것이 다 제 탓이라며 타박하기도 하셨죠. 남편 탓 할 것 없다. 생각해보면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다 여자 때문이야. 남자는 원래 여자가 하기 나름인데 너는 얼굴이 예쁘기라니 애교가 많기라니. 남편 집에 붙여두고 싶으면 네가 그만큼 잘해야 하는 거야. 남편이나 어머니나 다들 제 탓이라 하시니 제가 거기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가장으로서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역시 괜한 기대였고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모두 바라던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은 자기 아들에게도 소홀하고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나마 무슨 짓을 하던지 잘 숨기고 다니던 남편은 제가 아이까지 낳았으니 어디 도망이라도 못 가겠지 싶었는지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어요. 집에 어린 아들이 있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 여자 분냄새를 풍기고 들어오고 몇 번은 아주 여자에게 부축받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잘못한 남편을 탓하기는커녕 남편에게는 꿀물이나 타다 주라고 하시며 다음부턴 저더러 술집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려서 뭣도 모르던 저는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이겠거니 그저 참고 누르며 살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싶었어요. 그나마 제가 버티고 살았던 것은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자기 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이고 자기 집안 살림을 돌보는 식모에 불과했습니다. 술집 여자들에게는 선물도 돈도 덥석덥석 쥐어주는 사람이 집에 돈 쓸 일 있다고 생활비 좀 달라는 제게는 그리 야박하게 굴었죠. 자기가 가져다주는 몇 푼 돈으로 왜 살림을 못 꾸리냐며 저를 무능하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6살이 되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노안으로 병을 얻으신 시어머니는 몸도 정신도 원전치 못하셨고 어린아이처럼 배변 실수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병수발 들었던 것도 다 저였습니다. 저는 어린아들 챙기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 챙기랴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린아들은 아빠 정이 부족한지 그 나이 먹도록 제 곁을 떨어질 줄 몰랐고 저는 5살 먹은 아들을 업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한 번도 도와준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아픈 자기 어머니 잘 돌보라며 신신당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심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기대하던 저도 여자 인생이 다 그런갑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기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은 그 뒤로 더욱 보란듯이 자기 멋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 붙들고 살으라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남편은 집에 있어봤자였으니 그냥 빈집에 저랑 아들이랑 둘만 있는 게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바랬던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자기 새끼까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관심은 없었어도 자기 핏줄은 챙길 줄 알았더니 바람이 난 남편은 기어이 도시에다가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더러 이혼하자고 그러더니 우리 살던 시골집까지 팔아버릴 거라며 저희 모자에게 하루빨리 집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기야 말 일이었습니다. 어디 자기 처자식 버리고 그러는 법이 어딨겠어요. 제가 그간 시댁에 헌신했던 것은 알아주지도 않는 건지 결국 저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이 바람나서 처자식 버렸다는 얘기에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저를 불쌍하게는 여기면서도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정에서는 남자 없이 어떻게 살겠냐며 저를 버린 남편에게 용서 빌고 붙어 살으라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참 빨리 깨닫게 되었죠. 사람과 가족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저는 그 뒤로는 오로지 제 아들만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려면 당장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는데 어차피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 다 꼴보기 싫으니 거의 도망치듯이 상경을 해버렸죠. 그렇게 아들만 데리고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매일이 무섭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제가 혼수로 들고 온 것들과 시집 올 때 받은 폐물 몇 가지 팔아서 방 한 칸 얻을 돈은 있었지만 당장 먹고 살려면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파출부, 식당, 청소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린 아들 맡길 데가 없어서 달고 다니면서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참 속이 상했어요. 내가 눈치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어린아들이 벌써 눈칫밥이나 먹고 자꾸만 세상 눈치를 보는 것이 어린애가 일찍 철이 들어버릴까 싶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먹고 살기가 다 그리 고달픈 일이니 속이 상하는 것을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어린아이 키우며 사는 일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집에 남자가 없으면 그렇게 무시를 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은지 그럴 때 제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이웃에 혼자 사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말이 아저씨지 아마 저보다 겨우 몇 살이 많았죠. 저도 처음엔 외간 남자한테 뭐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말도 못 꺼냈는데 공구 좀 빌려달라는 제 말에 먼저 선뜻 도와주겠다 하더군요. 저도 가끔 도움도 받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 아저씨도 혼자 지내는 모습에 고마워서 식사도 자주 챙겨주었습니다. 집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지 매번 구멍난 양말만 신고 다니고 하는 것이 안쓰러워 내가 바느질도 해주고 반찬도 자주 해다 줬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리는 서로 돕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울 와서 만난 몇 안 되는 좋은 인연이었죠. 저도 남편이 바람나 버림받고 과거가 그리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도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그 나이까지 미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처자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전부인과 결혼하고 예쁜 딸까지 있었던 남자는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그만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 것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딸만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어디 데려갔다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집 앞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갑자기 애 하나가 없어졌으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겠죠. 동네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는데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결국 그 일로 전부인이 마음의 병을 얻었나 봅니다. 집사람이 그 일로 자책을 심하게 했어요. 자기가 집에 있었는데 애가 없어지는 줄도 몰랐다고. 애가 없어진 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 탓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탓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애들 찾는 게 우선이니 일단 아이부터 찾자 싶어서 둘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아내가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애 찾는 것만 급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저씨는 그 뒤로도 딸을 찾지 못하고 가족들과 살던 기억 때문에 살던 동네에 있기가 어려워 저처럼 연고 없는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둘 다 상처 때문에 고향 떠났다고 생각하니 왠지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좀 보듬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 덕분에 참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그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 전남편이랑 다르게 처자식에게 참 다정했을 것 같다 싶어서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참 부럽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왠지 죄짓는 것 같은 기분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차피 둘 다 혼자이고 재혼이라는 게 죄도 아닌데 저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마음은 커질 대로 커졌지만 그저 마음으로 묻어두고 모른 채 하자 싶었죠. 하지만 용기 없는 제게 그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벌써 10살 된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생겼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나 저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평생 못 받을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려준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참 잘해주었습니다. 그저 도의적으로 건성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한번 아이를 잃은 상처가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아들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해주었죠. 재혼 전에도 오며 가며 우리 아들을 불러 용돈도 주고 다정하게 굴더니 재혼을 해서 한 가족이 된 후로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고 싶다며
아들이 원하는 것은 어렵게라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제 남편은 정말로 모자람 없이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처음이었지만 제 아들도 아버지 사랑을 느낀 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애비라는 전 남편은 지 아들에게 관심도 없었으니 선물은커녕 애를 안아준 적도 몇 번 없었어요. 그마저도 애가 낯설어하니 애 탓이라며 내팽겨 치기나 했죠.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나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행복했고 처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제가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생각했죠. 모든 것이 남편 덕이라 생각했던 저는 언제나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가끔은 너무 고마워서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제 자식처럼 생각하긴 하지만 자기도 자식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리울까 불쌍했어요. 혹시 자기 딸 생각이 나지는 않을까? 죽은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딸이 보고 싶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고는 남편이 전부인과 딸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지만 제 앞에서 말도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애틋할까? 저 혼자 짐작을 해보곤 했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내가 대신 찾아주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 몰래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편 역시 몇 년을 아이를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다녔었고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은 물론이고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애를 찾아다녔는데 어디에서도 딸아이 소식을 듣지를 못했다 그러니 애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지어졌겠죠. 그래서 전부인이 죽은 뒤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생각 때문인지 몇 번이나 삶을 포기할 작정도 했던 모양인데 그나마 저를 만나고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나 남편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이제는 서로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만난 인연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았으련만 우리 세 식구의 행복은 사실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겨우 20년이 채 되지를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가장의 역할을 참 충실히도 해왔습니다. 내게는 좋은 남편, 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고 그만큼 가장의 책임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죠. 가족들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고 우리 아들 자라는 동안도 모자람 없이 해주고 싶어 했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은 마음 놓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학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남편은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자기도 대학 문턱을 못 밟아봤는데 우리 아들이 대신 소원을 이루어줬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지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에 저까지 큰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릴 적에는 갑작스럽게 생긴 아버지의 존재에 좀 낯설어도 하더니 또 금방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는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말하기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도 다 아버지 때문이었다 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희생해주신 아버지를 위해 보람이라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른 어른이 되어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싶었다네요. 하지만 우리 아들의 그런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아픈 과거를 묻고 살았던 탓인지 남편은 이른 나이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기암이었어요. 언제 그렇게 몸에 나쁘게 퍼졌는지 미처 손을 쓸 시기도 놓쳐버린 채로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라도 못 보냈는데 저도 남편을 그리 일찍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했어요. 몸에 좋다는 건 어떻게든 구해서 먹였고
통증에 괴로워하는 남편 곁에서 매일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 생각하는지 전에 없이 딸 이야기를 부쩍 했습니다. 살아는 있을까 그 아이. 찾고 싶다고 마음만 먹었지. 막상 정말 죽었다 그러면 어쩌나 싶어서 찾아다닐 생각도 못했네. 그래도 나 죽기 전에는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여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을 거라 생각해야지. 자꾸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건강해져서 다시 딸 찾을 생각합시다. 나는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힘을 내요. 자꾸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마음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남편이 죽기 전에 남편의 딸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것이 많았기에 저도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없던 소식이 갑자기 들려올 리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의 친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백방으로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